예, 오늘 뉴스톱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확히 올 3월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만 무려 29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최근 엿새간 확진자 수는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전국 대유행의 중대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되며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되는 한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심히 수치부터 찾아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 집계된 거로는 거의 300명에 육박을 하는데 이게 아마 5개월 만에 최고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했는데 바로 이게 이 효과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3,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300명 정도지만 우리가 이 확진자 수는 곱하기 한 10배, 최소 10배이기 때문에 3,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게는 3만 명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10, 곱하기 100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보통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안 나오는 곳이 없지요. 뭐 카페, 식당, 시장, 사무실, 교회. 우리가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분도 무증상의 감염자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가끔 마스크를 안 쓰거나 코를 내놓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봤고요. 또 공공시설에서도 안 쓰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이 확진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개개인들이 방역을 지켜서 이 확산 사태를 막는 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2단계, 완전한 2단계를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주 상태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3단계 격상도 고려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엿새간 거의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실제로 오늘 새롭게 집계된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지난 3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걸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장혜철 평론가님. 서울시청 있잖아요. 2층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오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졌다면서 서울시 본관을 전체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어제 서울시에 출근을 했는데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쯤에 본인이 직접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퇴해서 검사를 받게 된 것인데 증상이 발현됐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말과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출근해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사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굉장히 많은 접촉자가 서울시청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서울시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시청 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자문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 2층에는 서울시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자만 200명, 출입하는 기자가 상시로 100명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자실을 통해서 언론사나 다른 지역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대 전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청에만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서울시청발 확진이 혹시나 대규모 또 집단 감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 매우 우려하면서 방역당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본관에도 본청을 드나드는 이 시청 직원들 관계자만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저하고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발이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의 어떤 확산세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이게 신천지 때와 달리 전파력이 지금은 6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세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 대구 신천지 때는 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이라는 그래도 국한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이라는 굉장히 5배 이상 넓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또
지방으로 퍼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예. 그 말은 지금 바이러스가 약간 변이가 돼서 6배, 10배 가까이도 지금 빠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일정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은 대구와 달리 밀집도가 더 많이 높고 또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전국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 더 빨리 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역학조사를 가지고는 지금 상태에서 확진자를 찾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쉽지 않다. 거의 네. 불가능하다. 네. 전파력이 6배까지 지금 급증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뭐 집회 참석뿐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 또 일상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지금 전부 감염이 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감염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최소한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좀 방법이 없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 화면인가요? 이제 오늘이 8월 19일이니까 4일 전이거든요, 저 상황이. 네. 그런데 그러면은 잠복기 정도 고려하면 앞으로 이번 주 내에 이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2, 3일까지가 좀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이었기 때문에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뭐 3일에서 5일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는 4일 정도로 보고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물론 2주까지 잠복기, 어떤 경우는 3주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1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가 그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교회에 관계된 분들, 관련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여기 자막에도 보듯이 중대 고비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간접 접촉을 했습니다. 큰일이죠. 어제 확진자가 279명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 더 추가로 위험해진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의 긴장이 많이 풀렸다는 것.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네. 이낙연 의원,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가 그제 어제 출연한 기자와 확진 판정을 기자와 같은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전에 다행히 음성 통보를 받았지만 지금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안심을 할 수가 없는데 CBS 기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낙연 그 지금 후보 그러니까 의원이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에는 그러니까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든지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청와대에서도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왔고 정부의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양서로 나왔다면은 지금 국가 그 요인들이 전부 또 격리되면서 밀접적 접촉이니까요. 그렇죠. 예.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 행사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장준하 선생 그 추도식에도 갔고 또 이후에 김부겸, 박주민 함께 지금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과 토론회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로 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는데 일단은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또 저 같은 자리에서 이낙연 그 후보가 떠난 이후에 또 이제 그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통합당의 최영두 의원도 또 같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예. 이분들도 지금 일단 그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검진 결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고 정치권도 직접 피부로 와닿는 방역 대책에 좀 더 관심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맞아요. 정 교수님 짧게 하네요. 음성 판정을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7일 날 CBS 방송에 가셨고 오늘 오전이니까 사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음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2주간 자가격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3일에서 5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2주 간격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지금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니까 이낙연 의원. 예. 여기 지금 오늘 CBS 라디오는 하루 종일 지금 음악방송으로 대체했거든요. 중앙언론사 최초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KBS의 한 드라마 프로그램도요, 장혜철 평론가님. 한 배우가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KBS의 이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조연 배우 서정종 씨가
18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고 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진 판정 이전부터 바이러스가 내포되어 있었다면 드라마의 출연진이나 제작진들 같은 경우도 격리나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선 이 KBS 측에서는 촬영을 전면 중단했고 주연 배우인 황정음 씨의 이 대면 인터뷰 같은 경우도 확진 문제로 취소가 됐습니다. 앞서 방송계에서 의심 사례 때문에 촬영이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드라마와 같은 컨텐츠를 제작하다 촬영진이나 출연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언론사나 방송국 또 문화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아직 KBS 측에서는 이 드라마 촬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실제로 방영을 중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조금 더 추후의 경과 관련 사항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방송과도 좀 비상인데요. 다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 토요일 8.29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기존대로는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요. 흥행에도 좀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연히 정부가 2단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50인 이내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거죠. 더 아시겠지만 뭐 홍수랑 수해 문제,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 문제, 거기다 또 이제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이렇게 흐르면서 민주당 전대가 아무런 흥행 요소가 없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까지 보이게 되면서 8월 29일 전당대회 이전 또는 8월 29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8월 29일 이후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문제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8월 29일 이후에 그야말로 전당대회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혹스럽겠지만 저는 뭐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29일 이후에 새 지도부가 이런 문제들 잘 헤쳐나가게 된다면 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게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낙연 의원은 일단 코로나를 피해갔습니다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해오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휘두른 칼에 저 스스로의 살이 베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한 몸 던져 싸우면 언젠가 국민들이 내 뜻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알려지고 뭐 후문처럼 들리는 사실은 장혜식 변호사님, 차명진 전 의원의 어머니가 왜 집회에 갔냐라고 통곡했다는 후문도 있고 지금 아내도 검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아내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초 이 차명진 전 의원의 어머니가 이 광화문 집회에서 차명진 전 의원을 발견하고 전화해서 통곡했다고 해요. 위험한데 왜 거기 갔느냐. 근데 결국 이 어머니의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로 드러난 상황이고요.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정부의 보건 시스템 방역을 좀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는 소속된 지역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골에 위치하는 곳에 가서 굳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못 알아보길 바라면서 검사를 받았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성 판정이 난 만큼 중요한 점은 양성 판정, 확진 판정을 받은 많은 분들이 15일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서 밀집된 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사실상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전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할 경우에 앞으로 일주일, 2주일 후에는 이분들이 모였던 광화문 집회에서 새롭게 감염된 분들이 서울 시내 수도권의 대규모 확진자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남은 2주 기간 동안을 방역의 어떤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치 성향을 떠나서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정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을 우선은 신뢰하시고 방역 지침이나 이 역학 검사, 코로나 검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부터 만나볼 이분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화면에 나올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논란 하나에 휩싸였어요. 이도원 의원. 네. 그 확진자 경찰 연행 과정에서 본인이 나 국회의원 3번 했다라는 발언에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 발언만 놓고 보면은 그 신분에 뭐 그 귀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신분을 가리지는 않죠. 코로나 방역에는 누구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연행 과정의 문제는 이제 조금 그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예. 경찰이 김문수 전 의원을 연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분이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검진을 받지 않아가지고 고발인 상태고 경찰이 그 찾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찾았는데 김문수 전 의원이 거기 함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김 의원한테도 같이 조사를 받자 하니까 이제 김 의원으로서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출신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연행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연행하려는 게 아니라 그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해서 경찰의 태도라든지 김 의원의 반응이라든지 이거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갈등 관계가 벌어졌고 이 보면은 현재로서는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만 보면 양쪽 다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 전 의원이 이제 최명진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차 전 의원도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 전 의원의 본인의 그 건강을 생각해서도 검진은 받으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